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주 신뢰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신뢰도가 기존에 있었던 AC망 대비했을 때 AC, DC에 대한 하이브리드망으로 구성했을 때의 신뢰도 편익을 분석하는 거로 스토리를 잡았고, 사실 이 편익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에 대한 편익, 운영이나 설비를 포함한 비용을 같이 넣게 되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AC망 대비했을 때 신뢰도 편익 관점에서는 충분히 개선 사항 혹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AC망에 있어 배전계통 신뢰도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 알고 있는 상황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설비에 대한 고장률이나 그 다음에 설비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된다거나 수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전계통 신뢰도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만, 현재에 주어져 있는 상황은 MVDC라고 하는 상태가 기기 자체가 아직 정의가 안 되어져 있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수리와 관련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AC 데이터, 이 AC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산정을 하고, 그걸 역산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가 설비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AC망으로만 구성했을 때보다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면 그 설비의 고장률이나 수리율 혹은 고장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차 년도에는 통상 우리가 배전계통 신뢰도 지수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만든 지수라고 하는 게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데 공신력을 갖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배전 신뢰도 지수를 그대로 이용하되 이제 MVDC망에서의 배전 지수도 같은 형태로 이끌어내게 하려면 평가 요소들을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배전 신뢰도의 지수를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서 MVDC로 설계를 한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도출할 예정에 있고, 제가 이제 신뢰도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을 구현하려면 실제로 저희도 PSCAD로 다 모델링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2차 년도에는 실제 그 신뢰도 평가를 할 때 앞서 분석했었던 요소들, 앞서 가정했었던 미지수들을 일반적인 형태의 값으로 도출해 놓은 값들을 대입했을 때 신뢰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2차 년도에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년도에는 이제 각 기관들, 각 세부 그 기관들별로 아마 대상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텐데, 그 시나리오마다 도출된 토폴로지들이 있을 거고, 그 시나리오마다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의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형태들을 다 3차 년도에 집어넣어도 1, 2차 년도에 저희가 분석한 어떤 방법들이 다 적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방법들을 검증하려고 하는 단계가 3차 년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KPI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1차 년도 거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단하게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배전망에 있는 신뢰도를 평가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고장에 대한 빈도나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신뢰도를 계산하려고 할 때 크게는 수용과 관점에서의 신뢰도와 에너지 관점에서의 신뢰도, 그 에너지 관점에서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양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에 대한, 그 고장 비용에 대한, 커스터머마다 다 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방안들이 이제 평가의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지표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내부에 들어가는 더 디테일하게는 컴포넌트 단위에서의 고장, 그 컴포넌트 단위에서의 고장들을 시퀀스로 묶었을 때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그다음에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들을 하나의 이벤트 단위의 고장으로 다시 환산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1차 년도에 진행이 될 거고요. 2차 년도에는 말씀드렸던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의 상황들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3차 년도에 저희가 어떤 대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다 모의해보고, 이제 PS 캐드로 먼저 모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2탭으로 전환시켜서 2탭에서 신뢰도가 돌아가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에너지 손실과 관련된 신뢰도 지수들은 매틀랩으로 충분히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돌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MVDC가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라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차 년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들이 도출된다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별로 배정계통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계산할 거고 또 검증을 할 텐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뢰도에 대한 편익을 AC 계통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을 때 신뢰도 편익, 그 다음에 MVDC 라인으로 이걸 전환했을 때의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했을 때 신뢰도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용과 지수의 배전계통 신뢰도가 혹은 에너지 관점에서의 배전계통 신뢰도가 기준으로 해서 편익을 분석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하이브리드 라인에서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컨버터 스테이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AC에 대한 조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사실 선로에 얼마가 흐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파워플로우를 돌리고 있는 건데,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계통을 구성한다는 얘기 자체는 특정 부하에 저희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MVDC 라인으로 구성했을 때 과거의 경우에는 부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절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배전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 년도에 시나리오들이 막 이제 다른 세부 기관에서 들어올 때 그 시나리오별로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고장을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고장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어떤 부하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걸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 2, 3차 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컨버터 스테이션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가 교수님이 내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제조사에서 뭔가를 제공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C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통 신뢰도와 그다음에 어떤 액션도 안 하고 딱 하이브리드 계통으로 구성했을 때의 신뢰도를 계산할 때 그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고장률, 고장 지속 시간 등등에 대한 팩터를 얼마보다는 좋게 해야 원래 AC보다 좋다, 요거를 뽑아내면 아마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를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기준의 값을 정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능동제어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부하의 상태에서 배전계통 신뢰도를 계산하는 것 외에 특정 시간대에, 그러니까 가령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점이나 급속 충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고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커스터머마다 어떤 신뢰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질문. 혹시 그러면 저기 실장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컨버터 스테이션 자체에 대한 이제 기계 신뢰도가 미지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HVDC 쪽에서는 HVDC 스테이션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나요? 사실은 그 설비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업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실제로 그 디바이스가 달려 있는 사이트마다 고정률들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전국 계통으로 놓고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경로로 이제 그렇게 의원 컴퓨터 스테이션의 신뢰도를 위해서 결국 그 안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각 부품 레벨에서의 신뢰도가 다 디파인이 되어 있지 저게 나오니까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서베이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볼 때는 DC가 신뢰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근데 저게 그렇지 않다라는 뭐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밑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도 없으시면 다음 말씀으로